한 주간에 쏟아진 커피 뉴스 속에서 의미 있는 키워드를 뽑아내 얕은 식견을 가진 패널들이 대담하게 이야기해봅니다. 고품격 커피 방송 커피위크 181회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커피 만드는 마케터 위노입니다. 안녕하세요. 원두 속에서 헤엄치고 싶은 로빈입니다. 지금 원두 속에서 헤엄치기 아니라 눈에서 헤엄치게 생겼어요. 제주도는. 눈이 계속 오나 보네요. 눈이 계속 와서. 진짜. 뭐 겨울왕국 같은 곳에서 살고 계시네. 아니, 무슨 삿포로도 아니고 핀란드도 아니고 진짜 눈이. 네. 여기 이사 와서 맑은 하늘을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 이사 가서? 이사 와서. 제주 부촌으로 이사 가셨다는 소문이 있던데. 부촌으로? 그거 아니에요. 기사가 떴더라고, 그쪽 동네가. 기사가 떴어? 네. 기사 내지 말랬더니, 참. 자, 로빈이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한 주간 뭘 했더라? 뭐, 특별한 건 그러니까 최근 거는 뭐, 뻘다방에 갔다 왔어요. 펠로우 오드 그라인더 저희 언박싱 했죠. 협찬을 해주셔서, 네. 그거 제가 사용을 해보고 가져다 드렸는데, 자우님도 딱 보시더니, 뻘다방에 계시는 저희 청취자 분 중에 자우님께서 보시더니 입에 귀에 걸리시더라고요. 디자인이 이쁘다고. 아, 진짜? 근데 그 공음에 대해서는 저희가 잠깐 얼굴만 뵙고 올라 그랬는데, 한 3시간을 이야기하고 왔네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내내 그 공음이 좀 약간 거슬리셨었나봐요. 공음? 그래서 우리 언박싱 허밍, 예. 그게 원인이 PID라고 해서 동일한 힘을 전달해야 되는데 그걸 주기 위한 전압을 계속 넣어주는 그런, 제가 듣기로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때문에 그렇다고 하긴 하는데, 그래서 사용할 때 스위치를 켰다 이게 거기가 굉장히 시끄럽은 공간이 카페라서 소음이 좀 있는 공간에서도 그렇게 들리니까 집에서는 굉장히 컸었거든요. 근데 일단 뭐 그걸 떠나서라도 저는 만약에 산다고 하면은 사겠는데 가격 때문에 조금 망설여지는 건 있죠. 네. 오드 그라인더가 얼마 정도예요? 네. 그거는? 미국에서는 지금 $39고요. 390달러. 우리나라에서는 $590예요. 59만 원? 그 정도 될 거예요. 네. 가격이 그렇게 막 적은 편은 아니네요. 그렇죠. 그냥 많이 뛰어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만 더 보태면 니체 제로 사겠는데? 그건 너무 더 헤비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그게 있어요. 그게 뭐지? 네, 오드 그라인더를 뭐 가격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네. 국내, 지금 중고가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중고가? 벌써? 네.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이게 저거 같아요. 커피 쪽에서는 어떻게든 좀 2020년 마무리에서 2021년 넘어가는 쪽에 좀 어떻게 보면 이슈였던 것 같아요. 커피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아카이아 뭐 그런 형태처럼. 그래서 그걸 사가지고 리뷰만 하고 판매하시는 분 같더라고요. 아니면 사용했는데 리뷰만 하고, 맞죠. 그런 분들 많더라고요. 자기한테 또 안 맞는 경우가 또 있는 것 그럴 수도 같아요. 있지. 네. 그래서 뭐 지금 중간중간 올라오는 거 보니까 공동구매가로 올리시는 분들도 있어서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눈여겨보셨다가 빨리빨리 잡아채 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셨군요. 맛있는 커피 드시고 오셨겠네요. 네. 가면은 뭐 커피로 세계 여행을 시켜주시니까. 네. 그리고 저것도 콩도 볶았구나, 저번 주에. 날이 좋아가지고. 날이 많이 풀렸어요. 제가 있는 여기 그래요? 서울 경기 쪽은. 예. 그래서 콩 볶기 너무 추운 날은 또 저도 실외는 아니지만 그래도
베란다 나가서 볶아야 되니까 춥거든요. 음. 그래서 날이 좀 풀려서 콩을 볶았는데 그런 날 있잖아요. 그 미친 듯이 잘 볶이는 날이 있거든요. 아, 1년 중 한 번 온다는? 아, 이거 막 볶아도, 우와, 이거는 막 향미랑 뭐 그런 게 막 폭탄 터지는 날이 있어요. 그런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제가 원두를 한 8종을 볶은 것 같아요. 네. 뭐, 저한테도 좀 떨어지나요? 아이고, 뭐, 제주 지부는 위노님이 거기서 배포해 주셔야죠. 좋습니다. 좋네. 그래서 좀, 많이, 뭐 에티오피아라든지 뭐 이렇게 좀 요즘에 최근에 많이 드시는 거 말고 제가 먹었는데 와 이건 진짜 특이한 맛이다라고 하는 뭐 예를 들면은 페루 카스카스 워시드 같은 거 그런 건 제가 지금 저번에 이벤트 신청하신 분들은 지금 제가 다 보내드리려고 생각 중인데 네. 그래서 그런 커피들을 위주로 좀 선별해서 제가 패키지도 만들었어요. 로빈 패키지. 아 진짜? 그래서 그 앞에 커피 노트를 제가 장황하게 나열해놓은 텍스트형 패키지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그걸로 보내드리려고 해요. 네. 알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또 저희 광고 좀 해야겠네요. 네. 아, 저희 홈페이지 오픈했어요. 커피위크 공식 홈페이지 네, 오픈했고, 커피급 공식 홈페이지 주소는 mycoffeeweek.com mycoffeeweek.com으로 이제 들어오시면 저희 로빈님 얼굴이랑 제 사진이랑 함께 저희가 하는 일이랑 그다음에 저희가 또 굿즈도 이번에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네. 이 굿즈들도 구매하실 수 있으시고 무엇보다 이제 멤버십. 멤버십인데 이제 유료 멤버십이에요. 그래서 뭐 1년이나 6개월 정도 저희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을 하시면 저희가 또 멤버십 회원분들한테 웰컴 키트 보내드리고 또 멤버십 전용 또 컨텐츠 고민하고 있잖아요.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것도 꼬박꼬박 저희가 올릴 예정이라서 여러분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서 구경도 해보시고 여러 가지 또 볼거리 또 글도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답글 남겨드리고 할 거니까 로비님이 아까 그 이벤트를 거기서 하신 거죠? 네네. 홈페이지에 이게 아마 오픈되기 전에 지금 저희가 방송 나가기 전에 했던 거라서 중간에 끊겼는데 또 추후에 또 이벤트 계속 해볼게요. 네. 저희가 이벤트도 이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 지금 우리 귤 후원도 하고 있잖아요. 귤 후원 네. 이벤트. 제가 링크를 거기 우리 홈페이지에도 걸어놨어요. 그래서 네. 거기에 이제 협찬 메뉴가 따로 있어요. 저희가 굿즈 쇼핑몰 메뉴에 제휴 쪽으로. 네, 제휴사. 그래서 거기 가시면 저희 귤도 구매할 수 있는 링크도 걸어줬으니까 귤도 맛있는 귤도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귤 구매하시면 저희한테 후원금 들어온다는 거 여러분도 아시죠? 귤이 이번에 그 한라봉이랑 그다음에 레드향 추가됐어요. 그래서 기존에 노지랑 타이백만 이제 그거는 지금은 품절로 뜨고 있고 품절로 떴고 이제는 그 한라봉을 좀 시켰는데 아직 도착을 안 해가지고 도착을 안 했구나. 이게 택배가 조금 요즘 늦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라봉이랑 레드향철이 왔죠. 그래서 이제 구매를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많은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로빈님 우리 단톡방 들어오시는 방법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카카오톡 채팅방에 검색을 하시면 오픈 채팅방에 커피 위크라고 검색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는데 저희가 입장 코드가 있어요. 7788 쉽게 기억하시려면 칙칙폭폭으로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들어오셔서 가벼운 커피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뭐 일상 이야기 뭐 그런 것들 대화가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커피로 친해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들어오실 때 카카오 프렌즈 아이디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기 카카오 아이디 말고요.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하실 거예요. 자, 이번 주는 우리가 드디어 2021년 첫 번째 커피 뉴스를 말씀드리는 시간이죠. 이야기하는 시간이죠. 네, 커피 뉴스가 좀 오랜만이에요. 그렇죠. 지금 거의 한 5주? 그죠? 5, 6주 만인 것 같은데? 네네. 자, 이번 주에는 과연 어떤 커피들이 이제 뉴스를 장식하고 있을지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죠.
네, 위노님이 먼저 제가 먼저 할까요? 네. 네. 간단하게 먼저 시작할게요. 자, 사회적 거리두기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좀 좋은 소식이 있던데 그래도. 아, 그래요? 그렇죠. 이 소식이에요. 지금 현재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되고 있죠? 그리고 그거는 1월 말까지 유지시키는 맞아요. 조건이더라고요. 2주 연장 운영되기로 했었는데 다행히도 그동안 이제 카페가 포장하고 배달만 허용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일반 식당처럼 오후 9시까지 매장에서도 이제 음료를 드실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동안 제주도는 이제 허용을 하고 있었는데, 그 외의 지역, 전국 19만 개의 카페는 불가능했던 거죠. 근데 이제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당연히 우리 마스크 착용을 해야 되고요. 네. 음식을 먹지 않고 있는데 마스크 착용 안 했다. 그러면 이제 벌금 10만 원. 그래서 네, 이야기할 때는 마스크를 꼭 착용을 하시고, 네. 그러니까 밥 먹을 때 입 벌리는 그 사이만, 그 찰나만.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2명 이상이 커피, 음료, 뭐 간단한 디저트 이런 걸 주문한 경우에는 이제 이건 권고사항이에요. 1시간 이내에 머물도록 이제 권고를 하고 있고요. 루비님 같은 경우는 보통 그때 한 7시간 있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저는 지금 일단 요거 풀리면은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스타벅스든 개인 카페든 카페에 가서 좀 착석해서 앉아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는 게 소원이에요? 일단 와. 소원까지는 아니더라도 빼앗긴 일상을 다시 되찾은 느낌? 네. 그러니까. 그래도 그게 중간중간 제가 이건 좀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지금 하는 일 자체가 제가 집에서 뭐든지 다 처리할 수 있는 일들이다 보니까 육아랑 일을 병행하고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 2021년 들어서 그 선제도 뻘다방 갔다 온 게 제가 집에서 1km 이상 벗어난 첫 번째 그러니까 1km를 벗어난 게 뭐 앞에 뭐 편의점이라든지 뭐 이런 데는 다녀왔어도 어디 근교 시외에 이렇게 나갔다 오는 거는 정말 그게 나들이 오랜만에 나갔다 온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달렸죠. 시야방주제라고 있는데 노래 신나는 거 틀어놓고 기분이 엄청 업됐었어요. 네. 그랬구나. 네. 좋았겠네. 저는 오늘 이제 카페 쉬는 날이라 밖에 이제 나갔다 왔고요. 그 천백도로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눈이 네. 많이 이제 녹았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그 눈꽃이라고 하잖아요. 그 나무에 있는. 그래서 그거를 보려고 이제 출발을 하려고 아침 일찍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문자가 온 거야, 아침에. 천백도로 통제라고 눈이 또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꼭 확인해야 되더라고요. 올라가려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다른 데 갔죠. 제가 한 번도 못 가본데 영어 마을. 아니 지금 내려가신 지 한 4년 차 아니세요? 근데 아직도 안 간 데가 있다. 제주도? 너무 많아. 제주도 그렇게 넓은가? 그래서 제가 영어 마을이라는 데를 가봤거든요. 이제 예. 거기 내리지는 않고 워낙 거기가 딴 세상이다 막 이래가지고 궁금해서 네. 또 최근에 저희 카페 영어 마을에서 일하시거나 사시는 분들이 꽤 오셨어요. 그래갖고 거기서 소문이 났나 보다. 궁금한 거지. 그래서 가봤는데 막 외국에 온 듯한 느낌? 학교들이? 그 직영점은 거기 영어 마을로 들어가는 건가요? 그랬으면 딱 어버브랭이 딱 우리 영어 마을에 있어야 되는데 막 생각했다니까. 그랬고 거기 그냥 지나만 갔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딜 갔냐면 그 다음에 또 강정마을에 갔어요. 강정마을도 제가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거기 해군기지 있잖아요. 그 앞에서 군함을 볼 수 있다고 해서 한번 가봤는데 거기는 진짜 따뜻하더라고요. 햇빛이 남쪽에 있다 보니까 남양을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거기는 눈이 안 오고 아주 따뜻하게 재밌게 거기서 놀다가 다시 또 이제 위로 올라오는데 눈발이 날리기 시작하더니 516을 타려고 하다가 그것도 포기하고 비자림로로 우회해서 가려고 했다가 비자림로에서도 이제 앞에서 막았더라고요. 못 간다고. 눈이 아직 많이 쌓여 있나 보다. 제주도는.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돌아서 다시 집으로 왔는데 집에서 1시간 딱 지나니까 또 차에 눈이 쌓였더라고요. 이런
무슨 얘기하다 말았지? 제가 삼천포로 샜죠. 네. 자, 1시간 이내에만 이제 카페에 머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좌석을 한 칸은 비워놔야 된다는 거. 그래서 50%만 활용해야 된다는 거. 그게 안 되면 이제 테이블 간 간격을 1m 거리 두기로 해야 되거나 아니면 칸막이 설치를 해야 된다는 거. 네. 예, 그런 이제 조금 완화되긴 했는데 그것만 해도 다행인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해준 만큼 좀 철저하게 잘 지켜서 저 이거 500명 지금 500명대 며칠 유지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옛날처럼 100명대 미만으로 충분히 떨어뜨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조금만 잘 지켜주면은 그럼요. 이게 다 암암리에 뭐 힘들긴 하겠죠, 솔직히. 근데 모임이더라도 마스크를 잘 쓰고 일반 생활 방역 수칙만 조금만 잘 지켜도 이게 전파율이 확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를 좀 잘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병원에 계신 분들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이 후유증도 장난 아니던데, 이게 또. 이렇게 뭐 간단하게 좀 전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3,000% 빠지는 바람에 좀 네. 길게 갔는데, 네. 이렇게 내일부터는 이제 조금 더 다 완화된 이제 그 카페 방역 수칙으로 이제 카페 내에서 이제 음료 마실 수 있다. 이런 좀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고 이제 제 첫 번째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소식은 조금 길어요. 요거 길고 제가 나머지 게 좀 짧은 거긴 한데 이거 좀 들어가면은 네. 그 커피 한 잔 속에 들어가 있는 그 기후 비용이라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기후 비용? 이게 아마 탄소 발생 관련된 내용인데 이게 조금 내용이 좀 제가 좀 길게 갈게요. 네. 커피가 지금 엄청나게 기호식품으로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단연 사람들 10명한테 물어보면 5, 6명은 커피라고 대답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동양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죠. 그래서 2018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해 생산되는 커피가 950만 톤이었대요. 지금은 더 늘었을 거예요. 국제 교역 규모는 309억 달러. 금액 기준으로는 121번째로 많이 거래되는 교육 품목이래요. 이게 뭐 200번대 안에만 들어가도 거의 웬만해서는 메이저급이겠죠. 그리고 농산물로 치면은 70번째로 많이 거래되는 농산물이래요. 예전에 우리가 커피 배울 때 책에서 배울 때 네. 커피는 석유 다음으로 거래량이 많은 그러라고 배웠잖아요. 도대체 그거 누가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게 비교군이 조금씩 달라서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게 만약에 2050년이 되잖아요? 그러면 커피 수요가 지금의 3배에 이를 거라는 전망이 있어요. 이게 뭐 확정은 아니고. 조금 작게 잡은 것 같은데? 중국이. 걔네는 또 거기서 또 커피를 재배하기 시작했으니까 중국 커피도 좀 나중에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anyway. 허파라고 불리는 그 열대 지역 있잖아요. 아마존 이런데 그만큼의 숲이 파괴돼야 한다라는 거를 뜻한대요, 이게. 그래서 탄소를 발생시키니까 그만큼.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제가 이제 자세하게 짚어드릴 건데 이 수요에 맞추려면은 코스타리카의 4배나 되는 땅을 커피 농장으로 개발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 비교를 해드리면은 코스타리카 크기가 511만 헥타르거든요. 우리나라가 1,003만 헥타르 정도 돼요. 그리고 북한이 1,205만 헥타르 정도 되는데 그냥 더 규모를 합친다고 하면은 북한이랑 우리나라랑 합친 면적이 커피 농장으로 개발이 돼야 이 수요에 맞출 수 있다고 해요.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뭐 아무리 작다고 하더라도 세계지도 보면은 보이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크기죠. 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은 우리나라 전체가 커피 농장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북한까지. 그 정도의 크기가 돼야 전 세계인들 수요를 좀 맞출 수 있다는 답이 되니까. 그런데 여기 문제점이 하나가 있는 게 지구 온난화가 있잖아요, 지금. 온난화. 네. 그래서 열대 지역이 지금 그 농장들이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이제 재배 지역이 좀 줄어들면서 30년 후에는 커피 농장 절반이 재배 부적합지로 변할 거라는 예측도 있어요. 그래서 대신에 그만큼 또 커피를 재배할 수 있는 지역이 좀 지금 확장이 되고는 있긴 한데 그래도 활발하게 좀 재배하려면은 서리가 또 없어야 되고 뭐 고도가 어느 정도 돼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최적화된 조건을 맞춘 곳이 이제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거죠. 일단 일종의 예측이에요. 근데 확정은 아니고. 그래서 아라비카 종의 경우에 연간 강우량 1200에서 1800mm가 또 와야 되고, 이 강우량 맞추기도 좀 어렵죠.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눈이 엄청나게 오고 작년에는 비도 엄청 많이 왔잖아요, 저희.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커피 재배가 가능하다라는 지금 뭐라 그래야 돼? 지금 노력하고 있죠. 그 재배하려고. 하고 있는데 일단 비닐하우스를 벗어나지는 못하잖아요. 아직은. 그죠. 그래서 거기에 또 온도도 15에서 25도 정도 또 맞춰야 되는 그런 조건 유지가 힘들기 때문에 자연 상태에서 재배하는 그 최적화된 경작지가 지금 줄어든다라는.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티 런던,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네. 연구진이 커피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발자국을 계산을 해봤어요. 그래서 작년 12월 30 지리환경 분야 국제 공개 학술지 지오에 온라인판에 발표를 했는데 세계 1, 2위 커피 생산국 브라질하고 베트남, 브라질 사옹파울루라는 농장하고 베트남 중부 쪽 부온 파투 농장에서 재배한 아라비카종 커피 생두가 영국으로 수출돼 소비되는 전 과정을 분석 대상으로 좀 해봤대요. 그렇게 해보니까 대부분 이 항공 운송 과정에서 이 탄소가 많이 발생이 된대요. 아, 운송할 때? 예. 그래서 연구 분석 결과에 아라비카종 1kg를 재배해서 이거를 영국에 수출할 때 평균 15.33kg 탄소를 배출을 하는데, 이 제품 탄소 배출량 규격이 파스 2050. 이건 저도 좀 어려워가지고 내용이 좀 자세하게 이해는 안 되지만, 이거를 파스 2050이라는 거를 적용을 시키면은 이 규격 같은 거예요. 고고밀도에 해당된대요. 고고밀도 탄소 배출 산업으로 분류되는 수준이라고 해요. 뭐 예를 들어 저런 거죠. 미세먼지가 막 되게 많다. 높음 단계, 낮음 단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 치면 미세먼지가 높음 단계에 약간 해당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로스팅 아직 전 단계인데 이 운송 과정에서 벌써 이렇게 고고밀도다. 네. 그리고 원산지별로는 베트남 커피가 16.04kg, 브라질 커피가 14.61kg으로 계산됐는데, 이거는 운송거리 차이의 기인이 된 거라서 베트남에서 영국 가는 거랑 브라질에서 영국 가는 거랑 그 차이 때문에 베트남이 조금 더 먼가 봐요. 그리고 단위 중량단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치즈를 만드는데 생산되는 그 탄소가 1kg당 13.5kg이래요. 치즈도 엄청 높은 거죠. 이거랑 비슷하다고 해서 최고 탄소 배출 식품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소고기가 1kg당 27kg래요. 그래서 이거의 절반을 윗도는 수준이라서 커피도 그에 거의 준할 만한 수준이라서 탄소가 많이 배출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커피 생산량을 고려해서 한 해 1억 4천만 톤의 탄소를 배출하는 셈이래요. 그럼 이게 뭐 영향을 미치는 게 또 오존도 파괴하고 이것저것 다 기인을 하겠죠. 예. 네. 그런데 여기에 이게 이럴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부분이 있는 게, 원래는 이게 애초에 선박으로 운송되고 있던 커피가 지금은 조금 신선한 커피 찾는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항공기를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항공 운송이 선박 운송보다 단위 거리당 100배 많은 탄소를 배출한대요. 그러니까 항공기 운항이 그만큼 많아지면서 커피를 운송하는 거에 기인했을 때 이만큼 탄소 배출량이 많아진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데 커피 생산 소비 단계를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바꿀 경우에 1kg당 탄소 배출량을 3.51kg으로 최대 77%까지 줄일 수 있대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예. 뭐 이거는 화학 비료를 좀 덜 사용하고 가공 과정에서 물하고 에너지 효율 같은 걸 좀 높일 수 있는 수단을 좀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뭐냐면은 커피 생산하는데 그 자체가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생산 공정이 자동화 시스템 이런 거 되어 있고 잘 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열악한 환경에서는 어쩔 수 없이 계속 또 써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 아니 브라질이 더 많이 쓰나? 물을 더 막 갖다 쓰니까. 그래서 한 잔의 커피를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은 어떤 결과가 나올지 또 계산을 해놨더라고요. 에스프레소 한 잔에 0.28kg, 그리고 라떼는 0.55kg로 라떼가 좀 가장 높대요. 라떼가. 네, 우유 그 탄소를 우유 때문에 그런 발생시키는 건가? 그런 것 같아요. 아. 네. 젖소가 껴 있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 탄소를 좀 줄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그 세 가지 방법을 좀 제안을 했는데, 네. 첫 번째는 이거는 안 될 것 같긴 해요. 비행기 대신에 선박으로 운송하는 거. 배를 이용하면은 커피 1kg당 배출량을 10에서 11kg 정도 줄일 수 있다고 해요. 그러면은 좀 많이 줄어드는 거죠. 거의 뭐 3분의 1 가격, 3분의 1 정도로 줄어드는 거니까. 근데 단점이 있잖아요. 그 선박 운송은 되게 오래 걸리니까. 오는 동안에 생두에서 어떤 변화가 또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또 그 공기를 빼서 진공 상태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영향이 있을 것 같긴 해요. 이게 또 오는 동안. 근데 제가 알기로는 다 배로 오고 있는 줄 알았더니만 그게 또 아닌가 보네요. 근데 또 로스팅 온도가 또 막 배송되고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아. 항공기로 운송된다라는 걸 가정했을 때, 예. 아, 생두가 유통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로스팅되는 원두를 유통하는 걸 가정해서 만든 거예요? 아니요. 생두 로스팅된 원두 뭐 두 개를 생두를 기준 같아요. 나중에 지금 세 번째 방법에는 그게 껴 있어서 이어서 가볼게요. 네네네. 그래서 선박 운송은 저렴한 대신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게 장점이고, 브라질 커피를 영국까지 운송할 경우 비행기는 12시간이면 되는데 배를 이용하면 2주, 베트남 커피는 14시간에서 3주 운송 기간, 뭐 48배 정도 걸린다고 해요. 둘째는 뭐 화학 비료, 유기성 퇴비로 대체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 커피 1kg당 탄소 배출량을 0.95kg, 뭐 많이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인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 방법이 두 번째로 제안이 됐고, 세 번째로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커피 머신을 개발해서 쓰는 거래요. 가공 단계에서 탄소 배출량이 70%네요. 그러니까 최종 소비 단계에서 발생되는데, 이거는 주로 자동 커피 머신에 쓰이는 에너지에 이게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커피 머신을 쓸 경우에 한 잔당 탄소 배출량은 60.27g으로 드립 필터 커피나 프렌치 프레스 커피 10.04의 6배라고 해요. 그래서 또 네 번째로 제안하는 게 아까 그거예요. 이제 저거죠. 커피를 볶아서 유통시키는 거예요. 네 번째까지는 아닌데 세 번째에 포함된 거긴 한데, 커피를 볶아서 오면은 로스팅된 온도가 오면은 이게 또 변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로스팅되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렇죠. 네. 근데 이거를 차단하는 기술을 지금 많이 개발하고 있지 않나요? 그 산패라 그래야 되나? 산패랑 뭐 탄소 배출이랑은 좀 상관없지 않아요? 모르겠네. 잘.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이거를 운송할 때 무게가 생두랑 로스팅 온도랑 무게가 다르잖아요. 아. 그래, 운송되는 과정에서 그 무게를 줄이면은 그만큼 또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게 되니까. 아, 그런 의미구나. 그렇죠. 예. 그래서 무게가 거의 몇 %로 줄어들어? 최소 20%는 수분이 날아가잖아요. 그 용량에서.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볶아서 유통시키면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탄소를 배출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제안을 해놨어요. 그렇구나. 근데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도 자기들이 알고 있겠네요. 여기서는 일단 그렇게 해만은 제안을 하는 거니까 뭐 할 수 없다라는 건 알지만, 이게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은 진공 포장해서 그거를 맛을 변하지 않게 하는 그런 것들을 좀 지속 가능하게 개발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은 그 유통 과정에서, 그러니까 큰 규모의 유통 과정에서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네네. 예를 들면 제가 제주도에 있으니까 서울에 있는 유명 로스터리의 원두를 구매를 했다. 그러면 그것도 어쨌든 뭐 비행기나 또 항공기를 또 타니까 또 발생이 되는 또 발생이 거죠. 되는 거겠죠?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이거 항공기 운반에 대한 게 지금 많이 껴있다 보니까 탄소 배출량이 좀 많아졌다고 했잖아요. 그런 반면에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항공기 운항이 엄청 줄었잖아요. 그래서 대기도 엄청 많이 좋아졌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 데이터가 만약에 반영이 된다고 하면은 이 연구는 또 다시 한번 연구돼야 되지 않을까. 뭐 우스갯소리로 저것도 있었으니까 이거는 뭐 다른 얘기긴 한데 이탈리아 베네치아 그 물바닥이 깨끗했다라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원래 엄청 지저분하고 안 보이고 막 그랬었었는데 다니는 사람들이 또 배도 없고 막 그러다 보니까 좀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가 먹는 커피 한 잔에 이 정도의 탄소 배출을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좀 간접적으로라도 생각하고 있으면 저희 커피워키 위크 청취자분들께서는 그래 뭐 그거는 생각하면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서 제가 맞아요. 가져와봤어요. 되게 좋은 접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카페에서 뭐 플라스틱을 줄이자 아니면은 제로 웨이스트 운동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 거와 더불어서 저는 이제 탄소 쪽은 생각을 하지 못해봤는데 로비님이 지금 이번 기사 얘기해 주시면서 저도 또 이런 또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돼서 네.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걸 또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네요. 광범위하게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재밌네요. 네. 자, 다음 기사 전해주시죠. 네, 제가 두 번째 기사 해볼 건데 제가 이번 기사는 블랙워터 이슈에서 가져왔고요. 제가 단톡방에서는 먼저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콤패티 필터라고 들어보셨어요? 콤패티 필터? 이게 이제 콩패티요? 콘패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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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이제 색종이 조각이라는 거를 의미하는 건데 여기 이제 블랙워터 이슈에 재밌는 영상이 하나 올라왔어요. 뭐냐면 해외의 커피 유튜브 채널이에요. 거기에 이제 더 리얼 스프로메테우스라는 그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거기서 기존 종이 필터를 활용해서 새롭게 또 추출하는 방법을 올린 거예요, 영상으로. 기존의 우리 필터는 보통 이렇게 콘 모양이나 종이 필터, 콘 모양이나 아니면 밑부분을 접어서 이렇게 사용하잖아요. 근데 이 콤패티 필터는 뭐냐면 기존의 필터를 조각을 내요. 그러니까 필터를 이렇게 종이로 붙이 만들 때 이렇게 접잖아요. 지금 모양 말씀하시니까 제가 기사 본 것 같아요. 저도. 그 부채 만들듯이 종이 부채 만들듯이 접어서 그걸 가위로 자르는 거예요. 그 선대로. 그리고 그거를 뭉쳐요. 뭉치면 이게 한 뭉탱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를 드립판에 넣고 브루잉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걸 왜 하냐? 근데 이걸 왜 하냐면 우리 플라스틱 드리퍼나 아니면 유리 드리퍼는 겉에가 보이잖아요. 네. 추출되는 과정이. 그렇죠. 근데 우리 동 드리퍼나 아니면은 뭐 자기로 된 드리퍼는 그걸 볼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물의 높이나 추출되는 과정을 눈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하면은 확인을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 맛이 이제 궁금해지네. 맛은 이제 에어로프레스처럼 무게감이 느껴진대요. 질감이. 바디감이 좀 더 커지고 그다음에 조금 더 클린한 컵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우리 당연히 걱정되는 거 있죠. 미분이 떨어지지 않겠냐. 근데 미분도 떨어진대요. 떨어지는데 어쨌든 이 추출되는 과정을 눈으로 확인하는 게 더 원했던 거고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실제 매장에서는 좀 활용하기 힘들겠죠. 이거는. 그렇죠. 미분이 일단 제가 지금 최근에 귀찮을 때 써먹는 것 중에 하나가 프렌치 프레스 말고 그 다른 데서 나온 건데 차 우려 먹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냥 커피 가루 넣고 물 넣어서 시간 지나면은 버튼 누르면 밑으로 쫙 떨어지는 걸 지금 쓰고 있는 게 있거든요. 차 우려 먹는. 거기도 미분이 엄청 이 커피를 먹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밑에 침전물이 쌓이더라고요. 그 쌓인 걸 보니까 그럼 이 미세가루가 다 내 몸속에 들어가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종이로 꼭 걸러 먹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끔씩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뭐 홈바리스타 그러니까 집에서는 한번 시도해 볼 만한데 매장에서 좀 사용을 하고 저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네. 예, 케맥스로 했을 때는 또 어떤 느낌일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존의 필터를 종이로 잘라서 예, 뭉쳐서 추출한 방법을 콤패티 필터라고 한다. 이렇게 뭐 간단하게 또 두 번째 네. 소식 요즘 전해드렸어요. 외도를 많이 하시던데 민호님. 왜요? 저거 뭐야? 케맥스 말고 다른 것도 가끔씩 사용하시죠? 칼리타 이런 거. 예, 조금씩 그러니까 원두가 되게 조금 남았어요. 한 8g, 9g 남았어요. 근데 그걸로 케맥스로 쓰기에는 너무 연하게 나올 것 같아서. 그래서 일부러 칼리타로 천천히 해봤어요. 한번. 자, 다음 기사 이어서 해주시죠. 네, 제가 준비한 거는 다음 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이거 뭐 특집까지는 아니고 스타벅스 관련된 거 제가 줄줄이 비엔나로 제가 3개 연달아 할게요. 알겠습니다. 이건 저도 지금 못 구했는데 그거 아시죠? 스타벅스 플레이모빌 피규어. 본 적 있어요. 이거 처음에 저도 이 스타벅스를 제가 스타벅스 덕후가 아니다 보니까 잘 모르는데 인스타에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인증샷이. 와, 그래서 얘네 또 뭐 하는구나 했는데 이게 또 너무 잘해서 문제라네요, 이벤트를. 얘네가. 진짜? 왜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줄 세우고 막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3차 대유행 지금 진행되고 있었는데 또 사람들 줄 세우는 그런 조용하게 마케팅을 했는데 이게 또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저희 톡방에도 올라왔었잖아요. 티라노님께서 줄 서 있는 거, 아침에 스타벅스 줄 서 있는 거. 그때 제가 또 알게 됐죠. 그리고 이게 날짜를 또 지정해 놨더라고요. 어떤 피규어는 며칠 날 오픈되고 며칠 날 오픈되고 1월 동안 계속 되니까 그날마다 가서 또 줄 서는 거예요. 이게 또 피규어가 싼 게 아니에요. 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커피를 같이 먹는데 12,000원인 것 같더라고요. 음료 한 잔이랑 같이 살 수 있는 메뉴, 그러니까 지정된 메뉴를 먹어야 이 피규어를 주는 건데 그게 12,000원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하나 가져보려고 지금 일단 날짜를 보고 있긴 한데. 진짜? 저희 동네 커뮤니티 같은 거 있잖아요. 들어가 보니까 중고글 계속 올라오는 거 보니까 뭐라 그래야 돼? 리셀러들 있잖아요. 걔네들이 가서 줄 서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동네도. 팔려고. 조그만 동네인데 와서 쓰는 거 보니까 이 엄동설안에 가서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고. 근데 또 비싸게 파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저거 잠깐 써서 사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어서. 뭐 그런 내용도 있고요. 두 번째 스타벅스 소식은 네. 이제 휘핑크림이 이제 사라져요. 그죠. 카페에서 휘핑크림 일회용 그게 사용이 안 된다고 하는데 스타벅스는 그럼 괜찮나라는 기사가 하나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스타벅스 보면은 뭐 일단 스타벅스가 프랜차이즈 카페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 대표성을 좀 띠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스타벅스 메뉴 보면은 딱 들어가서 둘러보면은 휘핑크림 올라가 있는 메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음료를 또 주문하면 예를 들어 제가 좀 가끔씩 먹는 것 중에는 커피 안 먹을 때 코코아 시키는데 코코아 위에 휘핑 올려드릴까요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전 또 전에는 지금은 잘 안 먹긴 하는데 옛날에는 일단 준다니까 받는 거예요. 저는 많이 올려주세요. 그렇게 해서 막 받기도 하는데 지난 16일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 1일부로 전 매장에서 2.5리터 이상 고압 가스 용기에 담긴 아산화질소를 사용 중이라고 밝혔대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일회용 질소가스라고 해야 되나? 휘핑크림이 들어가는 거? 그게 약간 환각 작용을 한다고 했잖아요. 예전에 위노님이 한번 다뤄주신 적 있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그래서 그게 마약류로 좀 분류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해서 과도하게 되면은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근데 이 작은 매장들 같은 경우는 이걸 어떻게 사용하냐 뭐 그런 논란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으로 가는 게 방향성은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저는 제 의견은 잘 도입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리고 이게 또 사용하다 보면 가끔씩 폭발도 일어난다면서요. 그래서 그게 좀
사용자 입장에서는 또 위험한 거여서 사용 미숙으로. 네. 퍽퍽 터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뭐 예를 들면 부탄가스도 잘못 사용된 예로 막 퍽퍽 터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관리가 되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그런 것도 적용받게 되니까 허가받은 제품들만 이제 계속 유통이 되고 관리도 좀 잘 되지 않을까. 그리고 세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네. 이건 좀 정치에 좀 관련된 건데, 네. 그 시진핑 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하워드 슐츠 그 전 스타벅스 회장한테 연락을 했대요. 좀 관계 개선을 위해 힘써달라고. 네. 그래서 이게 좀 차후 어떻게 진행이 될지 그 단신이에요, 그냥.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 이런 내용이 있고 내용 읽어보니까 뭐 크게 큰 내용은 없고 지금 일단 둘이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는 미국하고 러시아라고 해야 되나? 제가 얼마 전에 본 영화 중에 퀸스 갬빗이라는 체스 영화가 있어요. 좋죠. 네. 재밌죠. 많아. 그게 그게 저거더라고요. 미국하고 러시아, 아니, 그 소련. 그때 그 둘의 대립이었다면은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뭐 부인할 수는 없죠. 중국과 미국의 대립이 좀 심하잖아요. 현재는. 그래서 그게 좀 있다 보니까 저희 딱 사이에 껴가지고 불쌍하지 않나요? 저희 우리나라 새우 같은 느낌 들어서. 우리나라 뭐 전체 등수는 7등인데 반에서 4등이라면서요. 그러던데.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까운데 여기 스타벅스가 등장을 해서 커피가 또 그 커피 이거 하워드 슐츠 뭐 전 스타벅스 회장도 전개도 들어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네. 잘 역할이 돼서 좀 저희도 양쪽에서 잘 이쁨 받는 한국이 됐으면 좋겠어요. 힘들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제가 가져온 스타벅스 3개를 줄줄이 비엔나로 한번 쭉 읊어봤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제가 마지막 소식 한번 해볼게요. 저의 마지막 소식은 뭐냐면 이것도 이제 이거는 이제 몇 개의 기사를 제가 합친 거예요. 4월 11일에 2020년 4월 11일 그러니까 꽤 지난 얘기죠. 작년 얘기니까 거기에 이제 디아시안이라는 인터넷 신문이 있어요. 네. 여기 박영순 커피 비평가 협회장이 어떤 칼럼을 올렸는데 제가 이 칼럼에 대한 얘기를 풀면서 최근 기사까지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칼럼 제목은 이제 들어보시면 이제 알 거라서 칼럼 제목을 미리 얘기하면 재미없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무산소 커피 들어보셨죠? 들어보시고 마셔도 보셨죠, 로빈님? 네, 무산소 커피 얘기가 많잖아요. 무산소 커피 때문에 때로와가 지금 의미가 없어진 것 같은. 그렇죠. 내가 오늘 그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래요? 이거 나중에 이제 제가 한 꼭지로 풀어도 될 수 있을 정도로 좀 큰 꼭지인 것 같아서. 근데 오늘은 제가 일단 심플하게 전해드리려고 해요. 일단 무산소 커피를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 설명을 좀 해드리면 일단 박영순 커피 비평가 협회장이 칼럼에 쓴 내용이에요. 커피 열매에서 씨앗을 빼내 건조하는 일련의 가공 과정에서 산소가 없는 환경을 수십 시간 거치게 하는 방식. 좀 어렵긴 한데 이게 이제 결국에는 보통 우리 커피를 가공할 때, 생두를 가공할 때 워시드 방식이 아니면은 내추럴 방식으로 가공을 많이 하잖아요. 물로 씻어낸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햇볕에서 말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가공을 많이 하는데 이 무산소는 그 두 방식도 아니고 뭐냐면 통에다가 생두를 집어넣고 아니면 체리 상태의 생두를 집어넣고 산소를 빼내는 거예요. 이산화탄소를 주입을 해서. 그러면 이제 무산소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무산소 상태가 되면은 젖산균이라든지 아니면 사카로마이세스라 같은 혐기성 미생물, 그러니까 산소를 싫어하는 미생물들이 이제 이런 점액질을 먹고 살아갈 기회를 얻게 된대요. 또 미생물들이 또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생물 발효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로비님이 초반에 얘기하신 거 무산소 발효는 때루아의 영향을 덜 받고
그 생두의 품종향이 떨어지는 대신 미생물로 인한 발효향이 이제 많아지는 거잖아요. 살짝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저거 같아요. 무산소 발효가 MSG 느낌이 살짝 들긴 하거든요. 인공적으로 어떻게 그걸 통제해가지고 만든 거니까 거기랑 좀 준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어요. 보통은 근데 뭐 우리 김치나 이런 것도 다 발효 과정을 거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뭐 MSG는 일단 뭐 산소가 막 그거 되니까. 어쨌든 근데 와인하고 좀 비슷한 방식으로 발효하는 거라 와인에 MSG를 쳤다고 하지는 않으니까.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대가로 우리가 얻게 되는 건 뭐냐면 요구르트를 연상케 하는 부드러우면서 상큼한 단맛. 이거 지금 다 제가 그 박영순 커피 비평가 협회장의 칼럼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입맛은 다를 수 있어요. 그 느끼는 맛은. 그래서 요구르트를 연상케 하는 부드러우면서 상큼한 단맛을 누릴 수 있고, 그 단맛이 날이 선 자극적인 신맛을 감싸준다. 그래서 그 덕분에 자몽이나 파인애플 같은 맛도 나고 플루티함을 즐길 수 있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로비님, 요 무산소 발효 커피 드셔보셨을 때 어떤 느낌이었어요? 느낌이? 기억나요? 그냥 기존에 있던 커피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만약 동일한 커피를 마신다고 했을 때 무산소가 아닌 그냥 기존의 커피는 뭐 그라데이션이 있는 느낌이라고 치면은 얘는 구간이 딱딱 나눠진 느낌이 들었거든요. 디지털라이즈 돼 있는? 네, 그런 맛의 구분이 좀 살짝 그 딱딱 단조롭게 탁탁 끊겨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별로 안 좋은 느낌이었나 보네. 그 느낌이? 아니, 안 좋은 느낌이라기보다 그러니까 맛을 좀 감별하기 뭐라 그래야 되지? 아니요, 부정의 의미는 아니에요. 제가 표현이 이래서 그렇긴 한데. 네. 저는 그러니까 카테고리가 잘 정리된 느낌 맛에. 저는 지금도 카페에서 무산소 커피가 하나 있긴 있어요. 네. 있긴 있는데 저는 마셨을 때 되게 포도가 발효된 느낌이랑 그 다음에 열대 과일의 느낌도 있었고 뭐 우리나라의 청국장이나 된장국 같은 느낌도 좀 나는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그 피로로 지치고 힘이 없을 때 저는 그 커피를 마시면 기운이 솟아나는. 네. 아무튼 뭐 그런 저는 기존의 커피와는 많이 다른 커피라고 생각이 드는데 되게 재밌는 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뭐냐면 블랙워터 이슈에 이제 한 칼럼이 올라왔는데 뭐냐면 바리스타 매퍼가 운영하는 바리스타 허슬이라는 웹사이트가 있어요. 네. 네, 여기에 시나몬 게이트라는 게시물이 하나 올라왔거든요. 시나몬 게이트. 뭔가 이렇게 사건인 것 같죠, 느낌이? 시나몬을 누가 열었나 보네. 그래서 요걸 번역한 거래요. 그 시나몬 게이트라는 그 게시물을 블랙워터 이슈 칼럼에 번역을 해서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번역된 칼럼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건데, 내용은 뭐냐면, 시나몬 맛이 나더라. 이 무산소 커피를 마셨는데, 자기가 무산소 커피를 마셨는데 시나몬 향이 명확하게 난 거. 로비님이 말씀한 것처럼 이제 딱 부러지게 이런 향이 난 거는 처음 봤다. 그러니까 이 칼럼의 내용은 뭐냐면 시나몬의 플레이버가 즉각적으로 느꼈다. 어떻게 커피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시나몬 플레이버가 날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네, 저랑 비슷하시네요. 그래서 최근에 그 무산소 커피가 막 WBC나 브로스컵에 많이 등장했잖아요. 네. 예, 거의 대부분 막 1등 순위권 안에 들어가고 막. 맞아요. 예, 그래서 이 프로파일이 거의 뭐 스페셜티 커피 쪽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퍼져나갔잖아요. 그런데 이 글을 올린 시나몬 게이트의 글을 올린 사람이 누구냐면 WB 커피 앤 티라는 그런 그 잡지에 드미트리 보로데이라는 사람이 생두를 양동이에다가 시나몬을 가미한 물에 담가서 집에서 똑같은 맛을 낼 수 있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덧붙였냐면 자기가 시나몬에 알러지가 있대요. 네. 실제 시나몬에 알러지가 있는 사람이래요. 그런데 그 무산소 커피를 마시고, 그러니까 시나몬 그 향이 나는 무산소 커피를 마시고 그 알러지 반응이 일어났대. 그러면은
시나몬이 첨가된 건가? 그렇죠. 그래서 시나몬 맛이 나는 무산소 커피는 100% 페이크다라고 글을 올린 거예요. 이제 저 키보드 워리어가 되셨겠네요, 그러면. 그래서 일파만파 그게 이제 파장이 커졌어요. 옛날에 그 허니 프로세스랑 비슷한 논란인가요? 그래서 이제 물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 농장에다가. 근데 이제 농장에 제보들이 하나씩 올라오는 거예요. 그 옆에 시나몬 뭐가 있는 걸 본 적이 있다. 그리고 아니면 시나몬을 넣는 게 뭐 어떠냐. 그럴 수도 있지. 이런 반응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농장 주들이.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이게 실제인지 아닌지 100% 명확하진 않지만 거의 네. 첨가물을 넣은 걸로 확실시 되고 있나 봐요. 기울고 있구나. 그리고 그렇게 첨가물을 함께 넣어서 가공하고 있다. 실제로 근데 이게 처음은 아니에요. 자료를 보니까 2016년에 망고 첨가물을 함께 넣어서 판매를 한 농장도 있어요. 이거 생두에다가. 그러니까 비일비재 해왔다는 거죠. 여태까지 이런 것들이. 근데 밝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커피 업계에서는 이제 키배가 시작되는 거죠. 이게 인정할 거냐 말 거냐. 네, 키보드 배틀. 네. 그러면서 이제 바리스타 허슬에서는 어떤 입장이었냐면 꽤 관대하게 생각한다. 투명성만 있다면 커피를 맛있게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든 괜찮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또 아닌 사람도 있잖아요. 아닌 사람들은 만약에 로빈님 같은 경우는 한 랏에 있어. 어떤 농장에 한 랏이 있어. 네. 여기는 시나몬을 넣었대, 향을. 네, 네. 그 로빈님은 그 사실을 알고 난 후부터 그 랏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사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안 사요. 네. 안 산다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왜냐면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극도로 높게. 아니, 저럴 것 같아요. 그냥, 그거를 숨기지만 말았으면 좋겠던 거죠. 그거를 나중에 구매하는 사람이 마지막에 최종 소비자가 판단을 할 수 있게끔. 그러면은 뭐 이력제만 제대로 지켜준다면은 여기에 첨가했다 안 했다 하면 그것만 알려주면 먹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분명히 그것도. 그렇죠. 와인에도 뭔가 향을 첨가하는 게 있다면서요. 근데 그거를 표시를 한대요. 그 와인 패키지에. 근데 커피는 그걸 표시를 안 한 거지. 향이 첨가돼 있다는 거를. 근데 전업 첨가되는 게 맞다고는 생각드는데 이게 대외에 또 애매한 규정이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있어 본 적이 없으니까. 네. 이 WBC 규정의 3.1C 그 조항에 이런 조항이 있어요. 뭐냐면 커피는 체리로 수확한 시점부터 음료로 추출할 때까지 어떠한 종류의 첨가물, 향료, 색소, 향, 물질, 액상, 파우더 등을 넣을 수 없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럼 무산소 발효로 수상했던 사람들은 다 자격 박탈해야 되는. 근데 제외가 있는 거야. 예외가. 뭐예요? 생산, 수확 및 주요 가공 시 사용된 물질은 허용된다. 라고 그게? 돼인 거야. 그래서 무슨 마리의 방구예요. 그래서 이게 해석이 되게 애매하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애매하네.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WBC 심사위원 있어요. 런던의 테일러 스트리트 바리스타의 창립자인 앤드류 털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심사위원이에요. 규정은 애매하지만 피하는 게 좋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걸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 왜냐하면 만약에 새로운 성분을 첨가해서 맛을 붙인다면 앞으로는 생산자가 모든 종류의 인공 첨가물을 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지금은 시나몬 향을 첨가했지만 거기에 나중에 뭘 첨가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겠네요. 그죠. 설탕을 넣을지 그죠? 캐러멜을 넣을지 초콜릿을 넣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걸 하나하나 인정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나중에 대회는 첨가물 커피의 장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논란이 있을 것 같긴 해요. 로빈님 입장은 어때요? 자기가 카페를 오픈한다. 그러면 이런 커피를 카페에서 취급하는 거에 대해서. 아니 맛이 있다면 그리고 소비자가 찾는다면은 일단 뭐 제가 좋아하는 커피를 만약에 제가 카페를 한다면 제가 좋아하는 커피를 가져다 놓기보다
잘 팔리는 커피를 가져다 놓을 것 같거든요. 그게 잘 팔리고 반응이 좋다면은 전 가져다 쓸 것 같은데요. 저도 같은 입장이긴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까 로빈님 말씀하셨는데 하나 더 규정이 있다면 뭘 첨가했는지 정확하게 표시를 해줘야 된다. 그죠? 그 이력제만 지켜준다면은 선택은 소비자의 몫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 역시 다양성을 좀 존중하는 편이기 때문에 네, 커피가 1이라도 묻어 있으면 그래서 저는 이제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블랙워터 이슈에도 댓글이 많이 달렸어요. 이런 거는 나는 허용하지 않는다. 네. 근데 성향상 블랙워터 이슈가 좀 젊은 커피층이 좀 많이 사용하는 커뮤니티잖아요. 네네. 그런데 뭐 어때요 반응들이? 제가 그거 보지 못했는데 반응이 많지는 않은데 일단 첫 번째 댓글은 반대였고요. 내는 거에 대해서.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댓글도 뭐 찬성도 아니었고 반대도 아니었어요. 사실은 좀 그거는 좀 더 지켜보자 뭐 그런 입장이었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게 많이 논란이 되겠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래서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아마 생각이 다 다르실 거예요. 예, 저희랑 뭐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판단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몫이시니까 그렇게 맡겨드리면 될 것 같고. 네, 시나몬 게이트 재밌어요. 시나몬 게이트. 아니 진짜 근데 이게 마지막에 그 박영선 비평가 회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박영선 비평가 아니라 다른 블로그에서 본 거예요. 제가 이걸 조사하면서 되게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이거를 표기하지 않으면 큰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 맞아. 땅콩 알러지처럼.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거는 생명하고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경우에는 반드시 써야 된다. 살인행위가 될 수도 있겠네. 그죠. 그래서 그렇게 마무리를 하니까 이거는 적는 게 맞는 것 같아. 만약에 거기 심사하시는 분들 중에 알러지가 있었던 분이 있었다면은 그거 좀 되게 빅 이슈가 될 수도 있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생산지 쪽에서도 이런 걸 철저하게 좀 관리도 하고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또 제가 준비한 기사는 마지막까지 다 했어요. 오늘 알차게 또 준비를 했네요. 로비님 또 기후변화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셨고, 저는 또 첨가물 커피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뭔가 좀 생각해 볼 만한 이슈를 우리가 좀 던져준 것 같아서 뭐 마시는 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마실 때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커피가. 그래서 뭐 자료를 보다 보니까 기사를 보다 보니 이런 이슈도 한번 연초에 그리고 잘 새겨들어서 저희 커피위크 청취자 그리고 구독자분들만이라도 지켜주면은 조금 좋게 확산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가지고 와봤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 하나 하고 마무리할게요. 끝까지 해보기 전까지는 늘 불가능해 보입니다. 넬슨 만델라. 커피 끝까지 하는 건가요? 불가능할 것 같은데. 한 대까지 해봐야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한 주 즐거운 한 주 되세요.